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현대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은미 소장입니다. 와, 벌써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7월의 첫째 주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와, 저는 솔로몬 왕의 이 명언을 굉장히 하루에 곱씹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지혜롭게 이번 하반기도 이은미 소장과 함께 잘 현명하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의 뉴스를 부동산의 날씨로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의 뉴스, 부동산의 날씨로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의 날씨, 오늘 좀 스페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유세 상승. 자, 서울 고가 아파트. 지금 이 보유세라는 이 부분에 가장 큰 이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분에 좀 어느 정도의 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이 개편안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좀 도표로 좀 확인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세 얼마나 낼까요? 지금 서울 아파트 보유세 부담 변화를 도표로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과세 표준 6억 이하입니다. 과세 표준 6억 이하의 송파의 대장주 아파트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018년 지금 이 보유세의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391만 원이 2022년을 보시게 되면 404만 원, 증가율은 3%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강남구의 랜드마크입니다.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6만 원에서 2022년에 보유세는 475만 원으로 약 4%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자, 용산구 한번 봐보실까요? 용산구의 레이안 델리부스 같은 경우에는 625만 원에서 661만 원, 6%가 상승될 예정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 6억 원에서 12억 정도가 되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얼마 정도가 부담이 변화가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강남구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 806만 원의 이 보유세가 지금 증가율, 2022년도에는 924만 원으로서 15%가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남구 도곡 렉스 살펴보겠는데요. 강남구 도곡 렉스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03만 원의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에 보유세를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1,041만 원으로 약 15%가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증가율이 이 고가 아파트일수록 금액이 이 보유세가 많이 증가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과세 표준 12억 이상, 이제 12억 이상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 보유세 세금은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동구의 갤러리 아포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4만 원에서 1,936만 원, 2020년에는 보유세가 1,936만 원으로 29%가 상승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05만 원에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3,460만 원으로 약 33%가 증가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용산구의 대장주입니다. 한남더일에 한번 보유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보유세 보시게 되면 3,531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1만 원에서 2022년에 보유세를 내는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무려 4,740만 원을 보유세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인상률 보시게 되면 34%가 증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이 보유세
보유세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들 그리고 고가 아파트에 소유하고 있는 이 보유세, 이 증가율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 권고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종부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가 이 가격, 아파트 가격의 종부세율을 한번 이 도표로 또 한번 확인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공제액 같은 경우에는 1주택,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9억 원까지 빼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약 6억 원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또 곱해서 세율을 또 곱해서 그리고 재산세 상당액들의 그런 공제액을 뺀 그 금액이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 13억 원의 아파트를 한 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1주택자의 경우에 과연 종부세는 얼마 정도가 낼까라고 지금 또 이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종부세 시가 13억 원 아파트에 1주택을 가지고 계셨을 때는 종부세가 세율을 따지게 되면 2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100원. 지금 세금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시가 30억 아파트를 한 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는 종부세를 계산을 하게 되면 39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채를 소유했을 때 시가 13억과 시가 30억의 종부세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2주택일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일 때 살펴보게 되면요. 시가 5억 원짜리가 두 채, 그러니까 합쳐놓으면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가가 5억 원인데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겠죠. 2주택일 경우에 세금을 보시게 되면 종부세가 22만 1,000원입니다. 자, 아까 전에 시가 13억에 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22,100원이었죠. 근데 지금 5억 원의 두 채, 다주택자를 가지고 계실 경우에 종부세를 보게 되면 22만 1,000원으로서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3주택자 상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세 채를 보유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종부세는 지금 66,3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 금액 세 채를 보유했을 경우에 자, 시가 10억 원짜리를 세 채를 세 채를 보유하게 되면 자, 종부세 보시게 되면 564만 원. 지금 13억에 한 채를 보유했을 때 22,100원, 그리고 시가 30억이었을 경우에 지금 391만 원이었을 때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다주택자, 3주택자일 경우에 종부세의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564만 원. 이 금액적으로 다주택자에게 종부세의 세율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아파트 금액과 종부세 세율로 구분했을 때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세율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공시지가도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시가의 약 70% 정도를 가정을 해서 세율을 매겼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 이 지금 시가 자체도 어느 정도 이게 변모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당분간 종부세 이런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의 이런 비중들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날씨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강남 지역의 부동산 날씨 보시는 것처럼 절벽 강남 날씨는 또 좋지가 않습니다. 자, 서울 주택 지역의 인구 규모를 보시게 되면 인구 규모의 거래량은 좀 비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는 또 어떤 뜻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냐면 인구가 많다고 하는 거는 인구가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아니면 이 주택들을 많이 거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구 규모와 아파트 거래량의 이 도표를 보게 되면 정비례. 인구가 많을수록 아파트의 거래량은 많다라고. 여태까지는 그런 이 산술적인 게 평균적인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도표를 보시게 되면 강남과 금천구 아파트의 거래량을 이게 도표를 지금 제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7년에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 지금 회색이 강남구의 아파트 거래량이고 이 빨간 게 지금 금천구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지금 이 서울 주택 인구 규모를 보게 되면 강남 쪽에 이 송파가 지금 이제 인구 규모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순위를 보게 되면 또 강남구에 또 인구 순위가 많습니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2017년도에는 지금 아파트 거래량과 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이 거래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변모하는 지금 이 정책 속에 2018년 6월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과 인구의 그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운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는 많지만 거래하는 사람들 자체가 많이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종부세, 그런 재산세, 그리고 이 보유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지금 강남의 전체적인 시장으로서는 좋지 않은 면모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집값은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은 어딘가? 충분히 궁금하시죠? 그 이전에 상반기, 2018년 상반기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 지역을 도표로 한번 확인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매겼을 때요. 자, 1등이 어디로 나왔냐면요. 성남시 분당구로 나왔습니다. 성남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쁘시겠어요. 자, 성남시 분당구가 1위가 나왔고요. 자, 강남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서울시 강남구는 없습니다. 1등부터 10등 사이에는 강남구는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남 3구 중에 서울 송파구가 4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1위로 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에 왜 매매 가격 상승률 1위가 됐는지 한번 좀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성남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대한 이 집값 이 상승으로 인한 같이 옆에서 그 집값의 그런 평균 상승률이 옆으로 많이 이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판교에 대한 그런 집값적인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성남 분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이 많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집값이 많이 상승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가장 집값이 하락된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가 여기다 일부러 안 썼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썼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경남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경제적인 좀 악영향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집값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경남 거제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남 거제시도 이 또한 또 지나갈 겁니다. 좋은 또 상승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서 과연 집값이 안정이 될 것인가? 자, 전문가 100인에게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 비관적으로 변한 1년간의 서울 집값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 100인에게 물어봤을 때 이 설문 이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현 수준일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보다도 오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값 자체가. 근데 지금 2018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문가 100인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자, 오를 것인가 아니면은 현 수준일 것인가 내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수치가 분분합니다. 오른다라는 부분 30%, 현 수준일 거라고 하는 부분 30%, 내린다 하고 말씀하신 분 40%.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시청자님들이 더 좀 눈여겨보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이럴수록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에 그리고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 지역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꼼꼼히 살펴야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을 것 같은 지역 설문조사했는데요. 과연 어디였을까요?
서울 한강변이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수요자. 그러면은 구매하는 시점은 언제 해야 되냐라고 전문가들 백인한테 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 보유하는 시점, 매수하는 시점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럴수록 내 자금 그리고 나에 있는 상황에 맞게 많이 좀 더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더 꼼꼼히 똑똑하게 체크를